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의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모토를 갖고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굳은 의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6월 시의원 당선된 이후 일관되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1월에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2019년에는 의회 정책개발연구 용역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 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본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약 26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집값 폭등이 야기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첫 번째는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지구는 전체 몇 개로 알고 계신가요? 예, 서울 시내에 18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18개 아파트 지구가 있고요. 자료 화면에 지금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지구는 그 노후도에 있어서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다른 재건축 단지는 아마 채 40년이 안 되는 걸로 평균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지구 내의 재건축 단지는 평균 41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더 노후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8개 아파트 단지 평균 노후도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수가 30년인데요. 이것을 훨씬 지났고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이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는 5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아파트 지구는 곧바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재건축이 되지 않은 아파트 지구 중에서 여의도나 압구정 등의 이 주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다시 말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야 비로소 단지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그 단지 전체의 큰 그림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지에 비해서 선행되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 아파트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미리 파악을 해보니까요. 18개 지구 중에 계획안이 마련 중인 곳이 5군데, 여기 이제 여의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열람이 완료된 곳이 9군데, 그리고 심의가 진행되고 되는 중인 곳이 압구정지구 1군데, 그다음에 심의가 완료된 곳이 2군데, 그리고 결정 고시까지 된 곳이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아파트 지구는 그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이죠.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시의원 당선될 때도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수립 중이었는데 예, 현재 4년 가까이 수립 중.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계속 진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좀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누적된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특히 살고 싶은 곳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곳이란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파트 지구 노후와 관련해서 안전성 위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은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어도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의도에는 건축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도가 심한 건물이 말씀드린 대로 매우 많습니다. 이미 건물 외벽이 뜯어지고 변전 전기시설이 파손되고 내부 배관 상태는 손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수돗물입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배관입니다. 거의 손만 대면 바스라집니다. 물이 떨어져서 저걸로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저런 변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 변전 시설이 물탱크랑 같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누전되고 그런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현재가.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좀 꺼주십시오. 지금 시범학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노후된 건축물이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방문해서 노후 아파트 안전에 대한 우려를 현장에서 목격하시고 재건축을 앞당기기로 약속한 바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임해서 보고 저도 아주 경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매우 강한 충격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단 여의도 시범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는 몇 군데 저런 곳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 취임 이후에 마침 대통령께서 오찬을 초대해 주셔서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그 기회를 활용해서 식사 시간 활용해서 정책적인 말씀을 길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일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 방문을 요청드리는 것 같아서 여의도에 한번 꼭 직접 가셔서 이 노후된 아파트 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인 재건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셔서 제가 상당히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저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해서 거의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알겠고요. 안전진단 문제는 제가 뒤에 좀 드릴 말씀이 좀 따로 있어서요. 이렇게 보신 대로 여의도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 그 누구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지금 사진은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 사고 사진인데요. 이 갑작스러운 붕괴로 해서 사망자가 지금 실종자가 사망한다고 보면 150명에 달할 것 같고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콘크리트 부식과 방수 문제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서 보수를 추진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의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라도 대형 사고가 날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책은 두 가지인데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사실은 재건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고,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필수적인 조치는 서울시도 챙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 의견에 좀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똑같이 사흘 전에 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소관 실국 본부장들 회의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 네. 사진, 저 사건 플로리다의 저 붕괴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네, 우리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예.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지금 없을 만큼 노후되고 안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 인식은 예. 저하고 의원님이 똑같습니다. 예. 동의하신다면 조속히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하고요. 차제 도시계획을 포함한 서울시가 진행하는 그 법정 계획의 수립 기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예를 들었는데 4년째 수립 중 고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진행하는 모든 그 법정 계획은 처음에는 1년 내에 수립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예. 3년, 4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계획 수립을 끝내고 나면 또다시 변경 계획을 곧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또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는 재산권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 이거는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무능에 젖어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모든 법정 계획은 1년 내에 완료토록 하고 부득이 연장 사유가 발생 시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연장토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도 심정은 의원님과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는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과 같은 법정 계획 수립이 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고의적으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법정 계획의 수립 기한을 조례에 일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계획의 종류나 또 대상지 현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교통, 환경영향 평가 등 필수 절차 수행에 필요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을 할 때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의원님의 그 상황 인식과 뜻 거기에 대해서는 100% 상황 인식을 같이 하지만은 해법에 대해서는 자칫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형해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게 어차피 어떤 무슨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지 않는 한 아마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의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게 로봇이나 컴퓨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부작용 없이 하기 위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원칙을 설정한 겁니다. 네네, 시장님. 그 점에 대한 제 의지를 믿어주십시오. 그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일괄적인 조례 제정은 어렵지만 그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의원에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시장님, 좀 재건축을 앞당기기로 약속을 하신 이제 시장님의 좀 역주행 조치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건 안전진단 이후에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도 아마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도 짐작을 하시고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최근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시장 불안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사실상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육지책이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기화하는 대책을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이렇게 예, 시장님, 그런 의지에 대한 빨리 하려고 이런 조치, 선행 조치를 취하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이후에 지위양도를 금지시키겠다라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냥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그 점에 대한 오해가 깊어서 초기에 그 뉴스가 조금 오해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법령 개정 후에 모든 재개발 재건축 단지 구역의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준일을 설정하는 곳만 제한적으로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면 현행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제가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조항은 별도로 마련을 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자가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소유한 경우라든가 상속이나 질병 치료, 해외 이주 등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이 장기 정체되는 경우 이런 예외 조항을 두어서 예, 시장님. 예. 네, 예외 조항은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선택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선택을 한다는 건 이제 시장이 사실 결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시장이 예, 그렇게 됩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시장이 결정을 한다. 네. 어떤 명확한 근거나 기준 같은 걸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기준이 이제 법령이 되겠죠. 이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거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형성됩니다. 예, 시장님. 예, 지금 현재도 서울 전역이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는 지형도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시기를 지금 안전진단까지 앞당긴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네. 아까 그 설명한 예외보다도 더 그 예외 상황이, 중요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경우가 나뉘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에 2년 이상 정비계획이 입안이 안 되는 경우, 또 정비구역 지정은 됐지만 그 후에 2년 이상 추진이 설립이 안 되는 경우, 또 추진위가 설립이 됐지만 2년 이상 조합 네.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재개발은 또 3년 이렇게 해서 그 구간마다 이걸 서울 시민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법적으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불필요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라든가 제한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안전진단 이후에 이 사업이 실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현실에. 예. 그럼 이제 10년 동안에 이제 재산권 제한을 최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 행정적인 목표나 가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본 의원은 폭등을 막는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아예 거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폭등한 숫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아니냐, 이런 목적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지난 3월에는 또 여의도 목동 압구정 주요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셨습니다. 이걸로 사실 투기적 거래는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어서 중복적인 규제를 더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이런 규제가 생기는 대신에 주목해야 될 새로운 변화가 공공기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획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합 측에서 뭘 서류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그 기준에 안 맞는 게 있거나 시일을 좀 끌 필요가 있으면 반려해버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를 처음부터 밑그림부터 서울시가 관여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시간 끌기는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긴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예외 규정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될 필요도 없이 아마 빠른 속도로 일단 시동이 걸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는 이미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좀 신뢰하고 네, 시장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획에 대해서는 뭐 본 의원도 찬성 입장이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예, 지켜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차제 이제 안전진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이 좀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의 취지가 원래 건물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주기 위함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을 통과하는 관문으로 줄을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현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본인들 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지 못한 D등급, 2등급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걸고 기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거 옳은 현상입니까? 예,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하자는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안전진단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재건축을 위한 통과 기준으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서울의 재건축은 노후도와 동의율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는 서울형 재건축 기준이 본 의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래될수록 또 동의율이 높을수록 재건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뭐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기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존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 비중을 늘리고 특히 이 안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조 안정성이라고 해서 그 배점을 약간 늘림으로써 지금 그게 결정적인 허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정교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농간을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제 수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형 기준을 수립을 해서 안전진단이 본래의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주는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거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의도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중앙부처와 이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공공 재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고 알았습니다. 이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주택 또는 세대원 중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 세대주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20인 이상 참여한 조합을 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조합의 문제는 땅을 사질 않습니다. 땅을 사지 않고 미리 선 분양을 해서 분양금도 미리 받습니다. 그걸 또 유용하는 사태도 벌어지고요. 땅을 못 사니까 결국에는 사업은 자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실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만 하더라도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전역으로 보면 굉장히 그 숫자는 많을 건데요. 이 지역주택 조합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공공재개발도 저층 주거지역 정비 방안으로 굉장히 유용한 사업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역주택 조합 문제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 하는데 인식을 함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뭐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공공이 직접 나서서 이 공공재개발을 하면 사실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공공재개발은 종사량도 하고 층수도 높아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성을 향상시켜서 이 도시 정비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영등포의 밤동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동산인데요. 여의도와 신길동 사이에 철길 옆에 있는 길다랑부지입니다. 영등포는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사실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여드리는 이 밤동산 구역은 구역 선정에서 보류가 됐는데 보류 이유는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이 여기 활동하고 있다라는 민원 때문에 복잡하니까 손대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개발에서 탈락된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워낙 조금 이렇게 알려진 사례라서 제가 들은 바는 있고요. 저도 인식은 같습니다. 이 워낙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제도가 복잡하고 먼저 생긴 제도와 또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제도가 나타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다르고 또 서울시가 제시하는 방안이 달라서 명칭도 매우 서로 유사하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건상 다른 건지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밤동산이라는 곳에 탈락된 이유가 이제 주택조합이다 이런 보고는 받으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복잡한 제도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그 수요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몇 가지 깔끔하게 정리된 해법을 제시하고 오히려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까요? 해법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신길 밤동산이 그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지 만약에 계속해서 안 된다면 계속 낙후 지역으로 전락을 할 게 분명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서울 시내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차제의 공공재개발의 선정 기준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조기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하였고요. 또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의도를 포함한 아파트 지구 재건축에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정책적인 제안으로 안전진단 제도 운영에 대한 견해와 법정 계획 기간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쩌면 낙후된 지역에서 소외된 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주도하는 공공재 개발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우리 시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